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한정되고 귀한 허가된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부동산 투자 우선순위만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그 영상 찍었던 초반에 다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고객님들하고 미팅을 하면 이게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우선순위. 땅은 있는데요. 어떤 땅을 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는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주죠.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이 이 말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나한테 이게 우선순위인지, 이게 우선순위인지, 이게 잘 뭐라고 할까요? 분별이 안 되시는 거죠.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근데 우선순위나 기준이나 법칙이나 원리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선택이라는 거, 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왜 결정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힘들어하냐? 첫 번째는요, 정확히 몰라서예요. 원리를 몰라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이 많아서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살아생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만날까가 아니라 만날 수 없는 땅을 만났음에도, 그 기회를 만났음에도 그 기회의 가치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새만금은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으실 거고, 실제 현장을 자기가 알아보신 분들도 없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근데 0.1%밖에 안 되는 정말 귀하고 인생이 바꿔준 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아니면 너무 몰라서 공부가 안 돼서 이게 선택을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를 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거는 무지에서 놓치는 거죠. 항상 알아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못한다?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리화를 시킬 수 있지만, 전문가의 결론은 뭐냐?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와도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예 하고 알았다고 하는데 행동을 못한다? 이거 모른다는 뜻이에요. 언어는 알아들었는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뜻과 의미, 가치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은 알아요. 알았어요. 안다고요. 이런다고요. 근데 왜 안다고 하시는데도 왜 제 설명을 하냐? 알면 그 질문을 안 하고 그 말의 다음 말이 알면 달라져야 하는데, 모를 때 하는 말들을 하시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했구나 해서 얘기를 거듭하는데, 계속 안다고 하시는데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언짢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안 풀리면 그 다음들이 잘 풀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제공을 하는 거고, 원리와 원칙과 기본을, 공식을 가르쳐드리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땅을, 우선순위 땅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공식에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 좀 많죠. 길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선택을 못하는 건 우선순위를 몰라서예요. 우선순위. 제가 전 시간에 했었던 것도 첫 번째가 뭔가요? 안전이에요. 이 안전이라는 말은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서류가 말한 모든 것들이 서류로 증빙이 됐을 때가 확실하고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에요. 세계에서 유명한 모든 투자가는 원금사수가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안정성이에요. 아무리 고수익이 나도 원금의 사수가 안 되는 건 투자를 안 하는 게 또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되게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원금사수 이 원칙을 다 놓치고 시작을 해요. 그냥 수익률 때문에 원금 사수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지나가죠. 놓치죠.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원금이 사수되고 수익률이 나와야지 원금이 지켜지지 않는데 고수익이 난다? 그것처럼 고위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왜 내가 땅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했지? 생각 한번 진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보다 정리, 이렇게 내놓고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고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선순위 4개의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어떤 부동산 투자든 지역 선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가 막히고 역세권이고 신도시고 GTX 들어가고 막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는 해의 도시고 소멸도시 순위에 올라가 있는 도시면 뭐하죠? 소멸되는 도시인데. 그래서 지역 선별을 잘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2018년도, 19년도 다 해드렸던 거예요. 지역 선별의 기준이 아주 중요하죠. 일단은 뜨는 미래에 내가 2020년도에 투자하면, 오늘 투자한다고 하면 내가 팔려고 계획하는 3년 후, 5년 후에 그때 가장 핫한 것을 투자해야지. 왜 지금 오늘 투자하면서 오늘 지금 가장 핫한 것을 투자하죠? 이 차이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실수를 해요. 물론 이 내용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1순위, 1단계 차원의 아주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얘기에 예외적인 상황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천에 산다고 인천을 투자하고, 내가 서울에 산다고 서울에 투자한다. 지방인데 그래도 수도 서울이 안전하다고. 자, 2020년도, 2030년도, 2040년도 과연 여러분이 투자하는 수도권이 그때도 핫할 건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을 사는 거예요. 단타는 3년에서 5년, 또 중장기를 보고
있죠. 심지어는 20년 이상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투자해서 10년 후에, 3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겠는가? 그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해야죠. 내가 사는 지금 핫하면 이 핫한 게 올라가는 것은 내려올 길밖에 안 남았어요. 낮은 것은 올라갈 길이 창창합니다. 지금 정상에 있는 해가 이제 떨어질 날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에서 내가 팔려고 할 때 가장 뜨는 핫한 지역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한다고요. 지금 핫한, 내가 지금 살 때 핫해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돼. 이거는 투자를 모르는 거. 부동산은 투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런 그 관점이 정립이 안 되냐? 부동산을 실사용하고 투자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실사용 겸 투자같이 수익률 높으면 좋은 땅, 요렇게 사시기 때문이에요. 자, 돈을 버는 땅은, 투자하는 땅은 돈 되는 땅, 거기에 총 집중하셔야 하고요. 이 번 돈으로 실사용 땅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합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잘 못해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건 투자해서 돈 벌 땅은 돈이 되는 땅을 사면 되는 거고, 실사용은 내가 뭘 할 건지 그 할 거에 맞는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사고 싶은 땅을 먼저 샀어. 실사용 땅을. 근데 생각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고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해서 돈 번 거, 이 땅, 돈 되는 땅으로 지금 당장 사면서 돈 되는 땅 사서 투자해서 이걸로 돈 벌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사게 되면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 번 걸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벌어서 했기 때문에. 먼저 벌어서 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선순위?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돈도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걸 같이 자꾸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땅 하나 드릴게요. 빌딩 숲에 있는 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뜸뜸이 있는, 건물이 뜸뜸이 있는 도시 주변에 변두리, 외지에 변두리 땅을 드리면 좋겠어요. 전원생활 하고 싶으시잖아요. 전원생활 할 수 있는 변두리 땅을 드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빌딩 숲에 있는 건물, 빌딩 숲에 있는 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돈 되는 땅은 빌딩 땅인 걸 아는데 내가 살 때는 거꾸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자, 지역은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개발 계획이 동시다발로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교통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KTX가 계속 똑같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앞으로의 미래에서 가장 최첨단 대중교통이 가장 빨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형성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교통이 생기면 GTX가 생기고 KTX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기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할 줄 아셔야만이 지역 선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자, 지역을 선별할 때는 경제도시에 투자해야지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소비도시는요, 지역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 특히나 이렇게 행정기관인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있는 곳이 바로 소비도시죠. 소비도시는 뭔가 개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니까 사람이 유입되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뭐든 참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경제도시는 끊임없이 뭔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 굳이 분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디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경제도시인 거죠. 경제도시가 또 한두 개입니까? 경제도시에서도 국제경제도시 해야겠어요? 국내 경제도시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추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국제경제 해야겠죠. 자, 근데 국제경제도시인데 얘가 수도권에 있는 곳에 그래서 지방의 국제경제도시에 해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땅 하나 드릴게요. 수도권에 있는 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개발 계획도 없었던 전라북도 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시골 땅.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수도권이 될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 투자를 하니라고 지금 이 수도권이 옮겨지는 이 수도권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2020년도, 이제 2030년도, 40년도 수도권이 될 수 있는 경제 수도가 되는 지역이 새만금에 있는데 지금 나는 지는 해에 투자한다는 거.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나요? 이 지역 선별이 아주 중요하다는, 계속 추려가야 한다. 자, 그러면 지역도 스마트 도시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스마트 도시가 아닌 지역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해안 도시에 투자해야겠습니까? 내륙 도시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육지에 투자해서 내륙에 해야겠어요? 해안에 해야겠습니까? 이 또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트렌드, 도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맞네 틀리네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던져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면 답 나오거든요.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산 지킬 수 없어요. 왜 부자들이 그렇게 시간 남은 공부하는데 첫 번째 돈을 벌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지금 현재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도예요. 안전성. 그냥 자꾸 공부를 하고 지키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정보가 계속 돈이 되는 정보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돈 되는 거 아는데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거 아는데 안 해요? 또 하니까 또 돈이 되고 하니까 또 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안 해요. 자, 지역은 그렇게 선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땅을, 지역 선별했어. 지역을 선별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땅을 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땅을 사야 하냐. 자, 여러분, 땅이 개발이 돼야 몸값이 땅값이 오를까요? 개발이 안 되고
항상 똑같은 땅이 땅값이 오를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이 도로가 나면은 돈이 될까요? 도로가 안 나도 돈이 될까요? 첫 번째, 개발하는 땅을 사야 돼요. 그죠? 내 땅에 하우스가 지어지는 땅이 비싸겠습니까? 고층 빌딩이 30층, 50층짜리 빌딩이 들어간 땅이 비싸겠습니까? 이런 것은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 용적률이라고 해요. 제 영상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용적률 보고 초보자들 투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용적률이 높다라는 건 건물 위로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높은 건물이 시내에 있나요? 외지에 있나요? 이게 무슨 부동산 알아야 이해하고 모르면 절대 이해 못하는 내용인가요? 제가 지금 뭐든 하는 말이 전혀요. 그냥 오늘 처음 듣고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공부 막 대학교까지 나와서 막 박사학위 막 해야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이해하는 거죠. 돈 되는 땅은 내 땅에 빌딩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거를 용적률이라고 해요. 땅에 아무거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권에 핵심권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추려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발하는 땅을 모아놓은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자, 도시지역 주변으로 보존하는 땅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 땅을 사야 할까요? 보존하는 땅을 사야 할까요? 비도시지역에? 답 나왔네요. 도시지역에 높이 올리는 용적률이 높은 땅이네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추려서. 어떻게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천천히 하니까 혹시 잠오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세 번째. 갑자기 제가 너무 얘기를 집중해서 세 번째를 뭐로 해야 세 번째. 자, 이제는 지역도 선별했어요. 개발되는 땅도 샀어요. 용적률 높은 땅도 봤어요. 그것도 선별해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주거지 땅을 살까요? 상업용지를 살까요? 공업지역을 살까요? 무슨 땅을? 녹지는 안 사겠죠. 자, 개발 행위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개발지역, 신도시 지역에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가 땅을 샀는데 바로 도로 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개발 단계가 먼저 기반시설, 도로랑 싹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거지가 먼저. 상가가 먼저 생기나요? 사람도 오지도 않았는데. 항상 아파트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주거지가. 주거지 따라서 상가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공업지 중심으로 기업들이 들어가고. 이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게 순서대로. 모든 게 거의 이 순서대로 다 신도시들이 개발이 돼요. 가장 빠른 게 도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개발지에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내가 신도시인데 아주 핵심 지역에 요충에 1순위 개발 지역에 도로 나는 땅, 보상도 끝났다, 착공 날짜도 나왔다, 기가 막힌 거죠. 안 그래요? 이제 이게 자꾸 떨어질수록 조금씩 정확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정이 100배, 200배 되는 땅은 만나면 여러분은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퍼센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주거지에 도로가 보상이 끝난 땅, 또 아니면 도로 계획도로가 나왔는데 그 계획도로에 보상 진행하는 땅, 이렇게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보상 다 끝났는데 도로가 안 나요. 그거는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집은 무너질까 봐 어떻게 집에서 주무세요? 이건 너무 무지에서 오는 그 뭐랄까 불안감이죠. 염려. 필요 없네. 소리로 다 나왔는데도 나만 혼자 불안한 거야. 그래도 만회야 하나, 그래도 만회야 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불안하면 공부하세요. 확인하세요. 자료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고 염려를 없애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요. 수익성을 봐야죠. 자, 10년에 1배 되는 땅을 사고 싶으세요? 1년에 사면서 바로 1년에 1배 되는 땅을 사고 싶으세요? 이것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자, 사면서 1년에 1배 되는데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자, 10년에 20년에 1배 되는데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자, 1년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에 1억씩 바로바로 2년에 2억 되고 계속 이게 이 돈이 도니까요. 3억 되고 이 수익률을요 10년에 1배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거를 계산을 못 하시죠? 안 돼요. 아는데 10년, 20년에 될지 안 될지 땅을 사요. 왜? 싸니까요. 넓고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요. 너무 예뻐요. 예쁘면 뭐예요?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난 정확한 거 원한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확실한 거 하고 싶다면서. 근데 왜 하는 행동은 말과 이렇게 맞지 않죠? 정확하고 확실한 거 원한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호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수익률이 높잖아요. 정확하고 바로니까 확실하고. 저는 아무리 싸도 개발 계획 없는 땅을 안 사요. 아무리 넓고 이쁘다 해도. 저는 왜? 투자하거든요. 저는 살 집은 저는 소유 안 해요. 땅 말고는 저는요 세상에서 자산으로, 진짜 자산으로 소유할 가치가 있는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산 상품 중에서.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거죠. 다른 의미 없어요. 생산을 못 해내기 때문에 가치가 손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그 희소성, 생산을 못 해내는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땅만이 갖고 있는 특징, 불변의 가치라고 하죠.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 가치는 가격이니까요. 그냥 가치라고 표현하는 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변의 그 가치가 그거 하나밖에야? 그럼 그거가 세상이 하나라니까. 그 가치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부르는 게 돈이에요. 제가 세상에 저밖에 그 땅을 안 갖고 있는데 내가 부르면 그 돈 주고 그 땅이 필요하시면 그 돈 주고 사는 거고, 안 필요하면 말어. 이거예요. 근데 필요한 땅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사거리 오거리의 코너.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한번 이 네 가지 생각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우선순위. 생각이 안 나시면 정리해 보세요. 자, 수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지방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지금 현재 수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앞으로 수도가 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할까요? 답 나왔네요. 자, 두 번째. 투자하는 땅 우선순위인 거죠. 땅의 우선순위. 어떤 땅에 투자해야 하는 거죠? 자, 개발하는 땅을 사야 할까요? 보존하는 땅을 사야 할까요? 그러면 고층으로 높이 올라가는 시내 중심구 요충지 핵심 지역에 있는 땅을 사야 할까요? 비싸니까 난 그냥 변두리에 뜸뜸이 있는 땅 살 거예요? 우선순위 아시라고요. 자, 세 번째. 개발행위. 맨 처음에 도로가 나죠. 그리고 주거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주거지 따라서 상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그럼 내가 살 때 어떤 걸 먼저 사야겠냐? 신도시 개발지역의 주거지 중에서 1순위 개발지역에서 도로, 계획도로, 신도로가 나는 쪽에 보상도 끝났고 착공도 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땅을 살 수 있을란가 몰라요. 보통 분이 사겠습니까? 자, 네 번째. 수익성의 우선순위. 나는 10년, 20년 싸고 넓은 땅으로 내 맘에 쏙 드는 땅으로 10년, 20년에 1배, 2배 되는 땅, 3배 되는 땅 살 거야. 10배 되는 땅 살 거야. 그래요. 10년, 20년 만에 10배 돼봤자 1배씩 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1년에 1배 되는 땅하고 1년에 1배 되는 땅하고 10년에 10배 된 땅. 결론상, 이론상은 배가 1년에 배씩 올랐지만 그게 바로 배가 된 게 아니잖아. 10년에 배가 됐어요. 아니, 10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사면서 배가 되는 땅은요. 1년에 1억, 2억, 3억, 4억, 10년이 돼. 배로 늘었잖아요. 다르다라는 걸 좀 인식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익의 우선순위. 나는 사면서 돈이 되는 땅을 살 것인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고 해도 싸고 넓은 땅을 갈 거냐? 나는 고가이고 조금 적더라도 바로 돈 되는 땅을 할 건지. 이 우선순위. 무조건 첫 번째 땅은 단타입니다. 사면서 바로 돈 되는 땅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걸 해놓고 10년에 20년이든 돈이 되는 땅을 해야죠. 10년에 20년 개발 될지 안 될지 도로 날지 안 될지 모르면 그 땅은 그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여러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새만금 매물이 없어요. 정말 귀한 땅들 정말 찾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왔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기회를 싹 놓쳐요. 매물이 없을 때는 좋은 자리에 좋은 입지 그 땅은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가장 싸게 잘 사는 겁니다. 빨리빨리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만금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과신하고 이렇게 진행하신 자 새로운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 같이 수도에 투자하는 거 그 어느 지역보다 가치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새만금은 엄청난 획기적인 속도를 내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군산, 김제, 부안을 고르게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투자의 판단력도 속도를 내셔야 하고요. 행동력도 속도를 내셔야 하고요. 공부도 속도 내셔야 한다는 얘기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실전 투자에 지금 당장 투자에 여러분들의 가장 가족이 지인이 절친이 해줄 수 있는 말을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박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